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좋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AS 로마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오늘 무승부로 토트넘은 16강 직행 티켓이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세 자리 정도인데요. 왼쪽 풀백 아치그레이가 어린 나이지만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또 중앙 미드필더 벤탄크루는 당분간 프리미어리그에선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띄워줬어야 했죠. 그리고 우풀백 포로는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뛰고 있습니다. 포로의 체력적인 부담이 걱정되는 라인업이었죠. 반대로 원정팀 로마는 레스터시티 동화의 주인공 라니에리가 감독을 맡고 있고요.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할 선수는 2명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를 챔스 결승으로 이끌었던 베테랑 수비수 훈멜스, 그리고 최전방엔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 도우비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백 베이스의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죠. 생각보다 경기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전반 초반에 사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은 1대0으로 앞서가죠. 오늘 AS 로마는 전술적인 컨셉을 크게 2가지로 가져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이건 토트넘이 잘하기도 하는 건데 AS 로마 역시 토트넘이 뒤에서 빌드업할 때 아주 강력한 전방 압박을 수행하고요. 맨투맨이 꼼꼼하게 잘 붙어 있으면서 전방 압박의 체계가 꽤나 견고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압박을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로마의 두 번째 전술 컨셉은 양쪽 사이드백을 극단적으로 넓게 벌려놓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넓은 공격폭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걸 밑바탕 삼아서 로마는 많은 반대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많은 반대 전환을 때려줬던 중심 선수는 디발라였죠. 디발라가 왼발로 앙헬리뉴 쪽으로 때려주는 반대 전환이 상당히 많이 적중했고, 토트넘의 수비 대형이 좌우로 끌려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디발라의 프리킥을 은디카가 뒷목 쪽으로 건드리면서 절묘한 궤적의 득점을 성공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운이 따랐던 골이었고 빠르게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의 전방 압박 강도가 평소보다는 조금 느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맨시티전에서 힘을 쏟았던 탓인지 혹은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로테이션이 부족해진 탓인지 압박이 풀리는 일이 많았죠. 지금도 위쪽의 숫자는 많지만 전혀 압박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매우 쉬운 전환을 내줍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효과적인 압박이 되지 못하면 공격수들은 또다시 수비 복귀하는데 체력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경기는 정신없는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차력쇼를 보여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는데요. AS 로마의 패스미스, 그리고 쿨루셉스키 쪽으로 한 번의 롱패스,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0에서 1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림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혼자서 뭘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으로 중심 한번 줘놓고 깊숙하게 왼발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존슨 쪽을 확인하더라고요. 거의 3번 정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기본기가 아주 좋았고요. 솔랑키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면서 센터백 2명의 주의를 끌어주고 존슨이 그때 비어있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쿨루셉스키가 절묘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마무리는 존슨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쉽지만 쉽지 않은 슈팅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수비에 견제가 들어오고 있었고 몸은 이동하는 와중에 약발로 슈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존슨이 공을 잡아놓고 슈팅하는 데는 약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올라오는 공을 바로 갖다 대는 능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드러났던 왼발 슛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슨의 이 득점으로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토트넘에게 분위기가 살짝 풀려서 손흥민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으로 인해서 더 달아나지는 못합니다. 2대1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맨시티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고 토트넘이 점수차는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지만 약간은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 토트넘은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후반이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토트넘은 4대2 역습 기회를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솔랑키의 패스 판단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솔랑키는 검정색 화살표대로 쿨루셉스키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쿨루셉스키 뒤쪽으로 따라오는 수비도 한 명 있었고 센터백 한 명까지 추가로 쿨루셉스키를 따라가면 오히려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패스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랑키가 노란색 화살표로 계속 공을 가지고 가면서 상대 센터백들을 고정시키고 위쪽에 손흥민이나 사르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쪽으로 공을 주면 센터백은 훈멜스 1명, 공격수는 손흥민, 사르 2명이 되기 때문에
수적 우위가 생기죠. 하지만 이 솔랑케의 패스 판단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슈팅하기 전에 홈멜스가 빠르게 커버로 오면서 태클로 공을 막아내고 이 공이 공교롭게도 존슨 쪽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존슨이 여기서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프리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회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존슨이 공격수니까 여기서 슈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유효 슈팅은 갔어야 하는 기회죠.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전반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골을 더 벌렸다면 후반전에 힘들어도 버티는데 큰 힘이 됐을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찬스 이후로는 토트넘이 로마 쪽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 파레데스가 프리한 상황이 많이 나왔고 엄청난 킥력으로 계속해서 반대 전환을 때려줍니다. 지금도 화면상 위쪽으로 왕반대, 또 이번에는 파레데스가 화면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왕반대를 때려줍니다. 토트넘은 수비 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앉는 수비 상황에서도 체력을 계속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에서 이어진 상황이 다시 또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아준 건 역시나 파레데스였고요. 또 파레데스가 왕반대를 때려줍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전술 컨셉은 반대 전환이 많은 것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 전환의 킥의 퀄리티는 계속해서 일정한 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로마가 수많은 반대 전환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매우 높으면서 토트넘 수비진을 상당히 어렵게 했죠. 이러한 반대 전환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렇게 전환이 넘어갔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세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수비 진영으로 내려오면서 공도 보면서 상대 선수까지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공이 올 곳을 예측해서 자리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토트넘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찌어찌 잘 버텨내면서 역습 기회가 두세 번 정도 더 있었는데요. 또 한 번 솔랑키의 판단이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솔랑키가 충분히 슈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45도에 메디슨이 있었고 훨씬 좋은 각도였죠. 하지만 직접 슈팅을 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날리기도 했고요. 골대도 2번 맞으면서 결국엔 한 골을 더 달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달아나지 못한 게 결국엔 독이 되었죠. 토트넘은 위태위태하게 AS 로마의 공격을 막고 있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경기는 2대2로 종료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로마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전방 압박의 체계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대 전환하면서 상대의 중심을 흔드는 것까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했죠. 또 유로파 우승 후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선수 퀄리티도 보유하고 있어서 토트넘이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꽤나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에게 아쉬웠던 것 첫 번째, 벤탄쿠르를 풀타임으로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박싱데이고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아서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는 징계로 못 뛰는 벤탄쿠르가 더더욱 풀타임을 뛰었어야 했는데 중간에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체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건 루카스 베리발의 적응도입니다. 베리발이 빨리 1군 무대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이런 데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력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어린 선수라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1군 스쿼드 안에 들어온 선수고 그렇다면 자신의 몫을 할 수 있어야 쿨루셉스키 같은 핵심 선수가 쉴 수 있습니다. 동갑인 아치그레이가 토트넘에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베리발도 적응한다면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오늘 경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얼마 쉬지도 못하고 펼쳐지는 풀럼과의 리그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리그 순위를 편하게 1그룹, 2그룹, 3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1그룹은 리버풀 혼자, 그리고 2그룹은 승점 22점, 23점대의 팀들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바로 2그룹 턱 밑까지 추격을 했기 때문에 풀럼전에서 승리한다면 위쪽 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토트넘 선수들이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였고 특히 포로 같은 선수는 정말 심각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에너지 레벨에 비례해서 전술의 힘이 올라오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서 기동력이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유로파 경기에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토트넘. 과연 주말 경기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